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뉴스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오피스텔 생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좀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가 나와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수백 대의 경쟁률 뚫고 분양받았는데 오피스텔 생수 마이너스 피 등장. 한때는 웃돈이 3천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웃돈을 안 받는 매물이 넘쳐납니다. 아예 1,000만 원 넘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급매한다는 분도 나오고 있어요. 전국에서 청약 강풍이 불었던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의 거래 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프리미엄이 치솟으며 가격 부담이 커진 데다 대출 규제, 금리 상승까지 겹치며 매수세가 실종됐기 때문에 풀이된다. 네, 이런 기사예요. 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리미엄 몇 억이 붙는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불과 몇 개월 만에 이제 마이너스 피가 등장을 했어요. 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네. 이미 이제 예견을 했었죠. 사실은 이렇게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자들이 대거 진입을 해서 이제 프리미엄이 형성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뒤를 받쳐주는 사람이 사라질 때 기존 분양자들, 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정말 좀 이게 아이러니한 게 최근에 분양된 오피스텔은 생수 경쟁률을 보면 네. 높은 데는 한 400대 1 막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피가 등장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본질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진정한 투자자들인지 그냥 프리미엄만 노린 일종의 투기꾼들인지 실제로는 지금 투기꾼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노리고 이렇게 분양을 받느냐. 대부분이 다 초피를 노리고 이 분양을 받는 거예요. 초피가 형성이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빠져나오죠. 분위기가 좋을 때는 초피를 주고 이제 산 사람들이 또 넘기거든요. 그럼 그 뒤를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면 건설사들은 너무 좋거든요. 건설사들은 진짜 좋은 게 분양가를 계속 올려도 돼요. 분양가를 계속 올려도 경쟁률 때문에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들은 지금 최근에 분양가를 지금 막 올리고 있어요. 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 생수 이런 것들이 진짜 옛날에 비하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죠. 그런데도 잘 팔렸으니까. 네, 잘 팔리죠. 이게 초피를 노린 사람들이 이제 뛰어들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잘 팔리는데 문제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일단 분양가 자체가 달라요. 이제 여기에서 초피까지 형성이 돼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진짜 그 다음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공교롭게도 지금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이게 이제 다 같이 겹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투기 수요가 갑자기 이제 쭉 빠지는 거예요. 처음 분양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피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분양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형성이 됐었으니까 받았다가 지금 이제 초피가 형성이 안 되면 오히려 이제 급해지죠. 그래서 이제 던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불과 정말 연말에 저희가 찍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급냉.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가 끼어있지 않기 때문에 투기 수요는 정말 급하게 달아올랐다가 정말 급하게 식어버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들, 분양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완전 폭망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불안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뉴스 기사를 보니까 정말 이 비아파트여서 인기가 많았던 생수 오피스텔이 이 연초에는 정말 비아파트여서 가격이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돼요. 이제 분양권을 들고 있는 사람은 이제 넘기려고 계속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은 빨리라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마이너스 피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마이너스 피가 나오는 순간 굳이 이 매수자들은 이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안 사겠죠. 프리미엄이 형성돼서 굴러가니까 샀던 건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면 이게 싸다 해서 사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됐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사도 더 올라가서 팔릴 거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피가 하나 둘씩 나오다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입주까지 준공이 되면 이제 심각한 상황이죠.
참 이게 연초가 되면서 이전에는 네. 투자자들이 어디에 몰린다, 어디에 뭐 피가 많이 붙는다 이런 기사들이 정말 수두룩했는데 네. 어느 지역에 미분양이 생겼다부터 시작해서 이 오피스텔 생성 마이너스 P까지 형성이 됐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참 연수가 딱 바뀌면 네.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게 네. 정말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연도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갑자기 바뀔까 이런 게 참 신기했는데 사람 분위기들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상황이 바뀐 건 없거든요. 뭐 네. 규제가 뭐 하나 나왔다든지 뭐 이런 게 없는데 이 심리가 좀 방향을 트니까 여기저기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약간 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투자자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시장 분석에 능통한 사람들도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인 거예요. 언제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폭탄 폭탄 돌리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진짜. 근데 폭탄 돌리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시점을 알 수 있어요. 예, 이 심지가 다 보이니까. 들어가는 네.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거는 안 들어가는 게 정말 최선인 거예요. 근데 이게 눈앞에서 남들이 돈 버는 게 보이면 안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이게 문제인 거죠. 맞아요. 네. 정말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다 했는데 지나고 보면 항상 내 예측보다 빨리 오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진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식어버리면 그걸로 끝인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변하면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는데 이런 진짜 완전 투기에 의해서 형성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급격하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폭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저번에 영상에 찍었을 때도 생수기나 오피스텔 이건 하나만 사는 사람도 없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분양권 네. 여러 개 들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이제 타격이 크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특히 제가 볼 때 생숙 같은 경우는 더 사태가 좀 심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주를 하고 나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양권일 때는 그나마 뭐 어떻게 보면 시간적 여유, 이게 기대의 심리라도 있는데 입주를 하게 되면 네. 현실적인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제 지금 분양가들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생수기 인기가 그나마 있었던 이유는 주택이 부족하다라는 좀 명목 이런 게 컸는데 주택 부족한 것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주택 부족이 가수요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처럼 보이는 건데 그리고 이것도 가수요가 사라지면 갑자기 초과 공급이 오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 주택 시장도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초과 공급이 딱 와요. 그럼 이제 생수는 사실 주거를 겸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인기가 없는데 주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생수는 불편한 게 너무 많거든요. 네. 1순위는 아니었죠. 네. 생수는 사실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네. 사람들이 주거를 굳이 그쪽으로 찾을 필요가 없어져요. 일종의 뭐 세입자도 없는 거죠. 그러면 생수의 원래 기능으로 돌아가는 거죠. 관광객을 찾아야 되는데 관광객이 이제 호텔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호텔도 옛날에 분양형 호텔 엄청나게 많을 때 호텔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막 때려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선분양 제도의 맹점을 여러분들은 잊고 있으면 안 돼요. 공급 부족이다라고 하면은 그때 그냥 난리가 나면서 전국에서 분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한 3년 동안 막 분양이 열기가 일어나고 실제로 이제 입주를 시작하면서 문제점들이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형 호텔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초과 공급 상황이 돼가지고 완전 그 뉴스에 안 나오니까 그렇지. 지금 분양 받은 사람들 완전 지금 미치는 사람들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생숙 분양받은 사람들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비슷하게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연결이. 생숙 지금 전국에 널렸잖아요. 입주를 본격적으로 얘네들이 하게 되면 이제 관광객으로 이걸 객실을 채울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호텔, 생숙 지금 빈 집들이 넘쳐나는 거죠. 사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맞아요.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나냐 안 나냐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결국에는 팔고 나와야 내가 얼마만큼 손해를 봤는지 수익이 얼마만큼 생겼는지가 생기는데 팔지를 못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끝이 없네요, 정말. 그거를 고려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뭐냐면 이 단계까지 고민하고 들어간 사람 제가 볼 때 1도 없을 거예요. 그럼 고민할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가 그냥- 지나면 피가 그냥 붙었는데. 피만 받고 빠져나올 생각하고 들어간 사람이 100%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진짜 난리가 나는 거죠.
진짜 뼈저리게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순간적인 분위기가 좋을 때 막 들어가고 싶거든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정말 제대로 운이 좋은 사람은 초창기에 막 운 좋을 때 들어갔다가 딱 하고 빠져나오는 사람이 이제 정말 운 좋은 사람인데 그걸 대부분 그걸 바라고 들어가는 거죠. 나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본인을 착각하는 거죠. 그게 또 진짜 참는 게 쉽지 않은 게 이 생수기나 오피스텔이 인기가 있었던 게 네. 진입할 수 있는 규제나 이런 게 약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갔던 네, 건데 네. 그게 오히려 독이 돼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쉽지 않은 거긴 해요. 그렇죠? 네. 아무튼 오늘 뉴스 기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짜 몇 달 전만 해도 경쟁이 치열하게 분양권을 살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거를 이제 돈을 더 주고 팔려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은 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선분양 제도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과열되고 쉽게 식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들도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분양 시장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된 상황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분양 시장을 경험한 전문가가 거의 유일하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지만 사실은 이거를 받아 안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분위기 좋을 때 제가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면 미친놈 취급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주변에서 좀 많은 사람이 경험을 하거나 그랬으면 좀 와닿았을 텐데 너무 생소하니까 네. 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은 정말 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조심할 거는 조심하고 대처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절대 이제 이런 시장에 진입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저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간간히 저희 투표를 하면 네.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